네, 다음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생용,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속 답이라고 이렇게 제가 하고, X 찾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면은 어때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나오고, 또 주관식, 점수 배점이 다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문제 5개 중에 답안 5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사실 개념만 정확하다면 문제 속에 답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문속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X 찾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교과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초등 때부터 열심히 단순한 대수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대수는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서술식이라든지 융합식 또 복합식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열심히 해도 레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학생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잘 안 돼요. 사실 그 이유는 답은 여기 있거든요. 개념이 정확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확히 한다면 별 문제 없는데 본인은 교과서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행동으로 열심히 보이지만은 결과가 안 올라가는 이러한 내용. 그럼 교과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과서에 있는 개념 하나를 잘 정의하고 또 설명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예제를 이러이런 예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가 뭐죠? 그럴 때 내 소수는 이러이런 숫자고 소수의 예를 보면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로 일타 함수가 뭐죠? 일타 함수는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그림이나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울기라고 하고 요건 배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한 겁니다. 초등 때는 기초 계산하고 개념 중심이지만 중등은 알다시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융복합 적응과 사고력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전히 계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계산해서 시간만 초과되고 결국은 얻는 거 없는 이런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데일리 딜리전트. 또 5문제만 5문제 중에 서술식 융복하식 문제 한두 문제가 들어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처음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사고력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력이 잘 안 되니까 떨어져. 그래서 이 떨어진 동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습관적으로 풀면서 훈련해야 될 과정 중에 문속답을 잘하려면 절대로 계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산 먼저 하시는 사람은 이 아직 사고력을 뭔지를 잘 몰라요. 계산을 먼저 합니다. 필요할 때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문제 정보를 잘 구조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어라. 구분해서 적어라. 그 다음에 구분해서 적은 정보 연결 과정. 문제 정보하고 정보 연결 과정을 잘 연결해서 모든 문제 정보를 사용했는가. 충분히 사용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예요. 필요한 계산만 하는 거예요. 혹시 숨어있는 정보나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고 하는 거는 벌써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는 0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얼마나 아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고 성장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교과서 개념으로. 교과서 개념이 이때도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자, 기본 대수식은 풀 수 있으나 서술식 융복합식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정도 안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식, 서술식 같은 거는 잘 못해요. 나오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딱 막혀요. 자, 이럴 때는 3S를 적용합니다. 해요. 첫 번째,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식으로 초등 때 생각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하세요. 잘 모르면은 숫자를 넣으세요. 내가 만약에 5라는 숫자를 넣었다면은 사람 수가 5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런 걸 하면 그럼 안 헷갈려. 사고하기도 쉽습니다. 왜? 우리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숫자는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잖아요. 상수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흐름이 보여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잘 구조화해야 합니다. 영어도 필요에 따라서 구조화하죠. 그리고 또 마인드맵처럼 정리하듯이 수학도 그래요. 그림이나 그래프나 또는 바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해가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독자 생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마트한 싱킹.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내가 문제 정보 다 이용했는가? 문제 정보 연결을 다 됐는가? 또 숨어있는 정보도 다 필요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캘큘레이션,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 먼저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맞았다면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숫자 얻은 답을 가지고 거꾸로 집어넣어 보세요.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라는 게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하길 원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문속답의 X 찾기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본인은 개념이 있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식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또 중학생용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